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이어 재임 중 발생한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면책 특권에 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언론들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법적 문제를 약화할 수 있는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놓든지 일단 관련 재판을 몇 달간 지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는데 판사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 방법원은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이 대선 변수로 재부각된 가운데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너무 늙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권자 10명 중 6명가량이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와 함께 경합주 유권자 4,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너무 늙었다는 표현에 맞는 사람을 고르라는 질문에 44%는 바이든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경합주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48%의 지지를 받아 바이든 대통령을 5%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지난해 노동시장 활황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간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 사이 새로 생긴 일자리의 약 50%가 외국 출생 근로자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노동시장 내 이민자 비중은 1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예상국은 미국 내 노동력 수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 명 증가하며 국내 총생산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 달러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자들이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적 기록은 대체로 그 반대라고 짚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올봄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으로 중증과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올봄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CDC 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자와 사망자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면서 백신 추가 접종은 고위험군의 보호막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사망 건수는 최근 들어 하락세지만
여전히 매주 2만 명 정도의 신규 입원자와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여야가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현재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자는 게 선거구 획정이 아니었는데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1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끌던 여야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접점을 찾은 건데 소수 정당에선 여야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원칙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은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소환조사를 미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의료 현장을 비운 전공의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주말이 지나고 오는 4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남부 캘리포니아의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